네, 안녕하세요. 오야스 빵대입니다. 예, 제가 김원 TV 방송을 두 편을 보게 됐어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보게 됐고, 그리고 또한 제가 먹으면서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그때 너무나 배고파서 먹으면서 이은혜 씨 거를 다뤘는데, 먹방 하는 것도 아니고 먹방 할 때도 아니고, 이은혜 씨 다투려는 건 사건 사고가 다룰 때는 될 수 있으면 음식 먹으면서 안 해봤더라고요. 중요한 배고파도 참고 아니면 먹고 천천히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음. 근데 저는 원래 저도 뭐 30분 이상짜리는 잘 안 봐요, 스타일이. 저도 30분 이상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윤희 씨, 조윤슬 씨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30분, 1시간이 넘어가는 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진짜 말을 내끼려고 했었어요. 제 속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어, 전달을 어, 좀, 좀 무슨 말씀이냐면 좀 약간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거를 감축이 있었는데 얘기가 되는 거죠. 얘기 되는 건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감추려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안 보고 있다가 이은혜 재판 1회차 재판과 2회차 재판도 김원 TV 하시는 분이 왔었잖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1회차 때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기억 온지도 몰랐었고 솔직히. 그냥 2회차 때부터 눈치를 까죠. 아, 저 사람 김원 TV 방송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랑 마지막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은 막 앞에 앉아있고 하다가 이제 옆에 서 있었죠. 이쪽으로 오면은 그분은 뭐 증거 자료 같은 거 나오면 그거 보려고 이쪽에 앉았었다. 이쪽에 서 있었다고. 키가 상당히 크시더라. 185 안 쫓았죠. 그리고 저보단 상당히 키가 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쪽으로 이응래식 조현수씨 보려고 이쪽으로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그 두 편 안 봐서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아프리카와 같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더 중요한 부분은 또 아프리카에 올렸나 봐요. 근데 여기에선 뭐 터졌나 봐요. 그게 올리다가 뭐 유튜브에선 제한을 했나 봐요. 또 막 누가 신고 막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정확히 모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4월 14일짜리하고 4월 6일짜리가 있어요. 그 두 편을 보시면 순서대로 보시던가 아니면 저는 이제 이 한 편만 뭐 이렇게 그게 알고리즘 올라가서 그거 먼저 이렇게 클릭해서 보고 또 하나 이렇게 또 봤을 뿐인데 저는 1회차에서 17회차까지 한 번도 안 빼먹고 뭐 재판 과정을 본 사람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그냥 누구한테 들은 그러나 재판 과정을 1심 재판 과정을 안 보신 분들은 1회 17일까지 안 보신 분들은 김원TV 방송을 보면은 거기에 내막이 한 80%는 있다고 보면 돼요.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이 재판을 이은혜 씨 재판을 아쉽게 못 보신 분들은 김원TV 방송을 봤으면은 그 내용과 비슷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검찰에서는 자세하게 재판을 그렇게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은혜 씨가 어떤 A 씨한테 이런 한 걸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A 씨란 여자가 이중땡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여자는 그 여자가 빠지고 있냐 이중땡이란 했더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 거니까 이중땡이라는 사람은 나 이거 전과도 많고 막 나 이번에 이러한 사건으로 어
걸려 들어가면은 빼도 박도 못 나온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현수 씨를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쉽게 해서 이준땡 씨가. 그래서 이제 이은혜 씨와 조현수 씨가 절친하게 되는 거죠.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그 엽서 편지 아시죠? 뭐 333 뒤에 뭐 너랑 나랑 사귄 지 얼마고 우리가 앞으로 뭐 333일 뒤에 그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A 씨가 맨 처음에 그 A 씨가 유다 땡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에서 어떤 뭐 물류센터에서 사무직으로 이런 여성 나오잖아요. 그 분인지 아니면은 지금 조력자 2명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이은혜 씨를 도와줬다는 뭐 이유로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 2명. 그 사람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은 그 물류센터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구속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7명이 놀러 갔는데 2명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뭐 그 알을 안 뱉다든 이번 사건 내막 보는 사람들은 4월 16일 날 체포된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세 명이 뭐 결국 놀러 가서 전에 2명 그 남자를 죽여놨다 그렇게만 인식을 갖게 해버리잖아. 거기에 저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7명이 놀러 갔는데 2명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용의선상에 빠져버리고 얼마나 저는 궁금했겠어요. 기본 상식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자 7명 이렇게 아냐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한테 그냥 엄마 7명이서 있었는데 1명을 죽였어. 근데 감방을 2명만 갔어.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근다니까? 엄마가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따지면 그런 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유사땡이라는 사람은 왜 용의선상에 빠졌을까? 그게 엄청 저는. 근데 차에 있었대요. 전 그 소리 들었을 때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처음부터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해요 진짜로. 뭐 엄청 이상했어. 그래서 전 당연히 무죄가 그러니까 낙지 살인 사건도 무죄가 나왔고 보육교사 무죄 나왔고 또 그 만사간의 90억 그것도 무죄가 나왔듯이 이 사건도 무죄 나왔구나. 처음 초동 수사를 잘못했고 우리가 막 뭐 검수한다고 어쩌고 저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봐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경찰을 막 사람들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자기가 수사하고 싶은 건 하고 뭐 좀 뭐 아는 사람이면은 그냥 죄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옛날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지금도 통하는 것 같다는 거죠. 제 느낌은. 누구는 감방에서 쳐두고 누구는 풀어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말씀 드리고요. 또 사법기관도 누구는 실형 때리고 누구는 무죄 때리고 그러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전 6명을 다 구속을 시켰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2명만 시켜갖고 저는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은 무죄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 6명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건 현장은 개고. 일단 다른 것도 이제 중요한데 일단 여기만 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차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이거죠. 그죠? 응? 근데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사건 사고는 무죄 입증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과 검찰이 혐의를 증거를 제시를 해야 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누가 유리하겠어요? 이은혜 씨와 조윤수 씨가 유리하죠. 당연히 이 사람들도 유리하죠.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되고 무혐의다 하고 이준땡 씨도 구속을 시켜놓으려고 했는데 판사님께서 기각시켰고. 무슨 말씀이냐면 자 9회차 진술에서 재판 인천지법 9회차 진술 오후 재판이었어요. 그때가 2시에 있는데 그때 좀 한 2, 30분 지연이 됐어요. 변사님들이 좀 늦어가지고 그때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의아했죠. 그러니까 김효땡 씨 진술과 유다땡 씨 진술이 똑같으니까 일단 주의하고 유다땡 씨 딱 진술을 이제 할 때 그때 사고 날 당시 때 어떻게 어디 있었죠? 그랬더니 저희는 차에 있었어요. 차에 있었대요. 그리고 그리고 뭐 있냐 뭐 오자마자 고기 구워 먹고 애들은 물놀이 하고 저는 강아지하고 그러니까 개 강아지하고 뭐 반려견인가 봐요. 그 걔랑 같이 있어서 못 들어갔다 물놀이는 못했다. 뭐 그리고 뭐 사람들과 뭐 수박 깨기 뭐 어쩌고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3명이서 다이빙 할 때만 둘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 근거 없으니까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혐의 처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제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은혜 씨, 조윤수 씨 말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 본 사람도 없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다이빙을 해가지고 안 구했냐 이거예요. 자, 먼저 최은땡 씨. 최은땡 씨는 뭐라고 했냐 딱 소리가 났다. 그리고 뭐 아무튼 이준땡 씨가 뭐 담배가 달라고 해갖고 뭐 담배 찾고 있고 있는데 안 보였다. 그 뒤로. 응? 그래서 튜브 가질로 물론 그 사람 말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다고요. 좀 뭔가 좀 이상했어요. 아무튼 이상하고 아무튼 이상했고 조윤수 씨가 무슨 툭을 타고 있었다 뭐라고 있었다 나오고 아무튼 뭐 소방관들이 빨리만 왔었어 뭐 사를 수 있었나 아무튼 그 얘기죠. 변사님 얘기하니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뭐든지 사람들이 막 느리고 답답했다. 이신땡 씨는 뭐 담배 달라고 했다. 아무튼 이상해. 그게 아무튼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가 모르겠고 이상해. 앞뒤 설명도 안 맞고 그러다가
이준땡 진술은 또 달라. 검사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최은땡 진술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면 아니 오히려 최은땡이가 가만히 있었어요. 멍타고 있었어요. 막 저는 형이 안 보이길래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이 안 보이길래 막 누나랑 같이 막 튜브 가지러 가고 구명조장 가지러 가고 막 누나는 이게 이은혜 씨 누나라고 하더라. 누나는 막 무릎 까져갖고 피나고 막 그래갖고 누나도 119했다 신고하고 저도 119했다 신고하고 그랬다고. 그리고 뭐 최은땡 씨도 이제 신고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 변호사가 뭐 최은땡 씨 말로는 그러니까 이준땡 씨는 한 11회차인가 12회차인가 맞고 좀 뛰어서 진술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시간 딜레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왔죠. 못 해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최은땡 씨 말로는 막 119만 소방대원들이 빨리 와서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게 기억도 안 나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소방관들이 너무 늦게 왔어요. 막 최초 신고한 지 막 50분 이상 걸렸다고 그 말씀드리고요. 막 멍타고 있었다. 최은땡 씨 말로는 뭐 가만히만 있었다고. 아는 오히려 가만히 있었어요. 막 멍타고 있어서. 멍탄다는 말이 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막 발망 둥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나갔잖아요. 무슨 뭐 튜브 던지면 되잖아요. 맞다 내가 왜 그 말 왜 그때 그 알 알죠? 그 알 짤막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뭔 소리인가 모르겠어. 그냥 뭔 소리를 한다냐. 뭐 맞다 튜브를 던졌으면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이상해. 좀 이상해요. 어쨌든 간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95년생 꼬마야 꼬마. 그냥 95년생이 몇 살이라는 소리야. 92년, 예를 들어서 92년, 제가 82년생이니까 저보다 13살 밑에고 막, 그러면은, 28이라는 소린가요? 난 그 정도 먹었어, 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아무튼 말이 다 틀려. 제 노래 달라. 또 이은혜 씨 진술도 다르고, 조윤수 진술도 다 다른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짠 건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맞으면은 우리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르게 진술하자. 그렇게 짠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진술이 똑같이 맞아버리면은 의심이 얘네들이 말이 맞췄구만. 다 말이 똑같은 거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막 혼동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사람들 2명은 잡아떼면 돼 그냥. 우린 모른다. 다시비 걸 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그죠? 그니까 용의선상에서 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다는 거죠. 이제 저는 더 내막을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 또 유다땡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유다땡 앞뒤는 다 잘라버려 그것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검사들이 문자인가 카톡인가 이은혜 씨가 이제 그걸 나가공가 체포되기 전인가 뭘 보낸 거야. 야 이은혜 씨가 유다땡 씨한테 야 나 자수하려니까 네가 우리 딸 좀 성인 될 동안 진짜 좀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 왜 저런 문자를 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땡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는. 근데 유다땡 하는 말이 그 사람 주장은 제가 예전에 말이 막 도니까 언니한테 까놓고 얘기했죠. 언니 솔직히 얘기해봐. 진짜 말 도는 게 사실이라면 쉽게 해서 아주 쉽게 해서 구윤상엽 씨를 부엉글 타먹기 위해 살해한 거다. 응?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사실이라면 아니 자수해. 자수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성적 되니까 언니 딸은 성인 될 동안 내가 지원해줄 아니까 그 얘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은혜 씨는 결백을 하더라고요. 난 안 죽였다. 어떻게 너까지 내 말을 안 믿냐. 억울하다. 그래서 이은혜 씨를 믿고 왔대요. 끝까지 믿었대요. 그냐고. 그러다가 그날 2020년 10월 달인가요? 방송에 나갔던 그때는 방송 안 봤어요. 그 방송을 원래 잘 안 보니까 그때 당시 때는 스포츠 같은 거나 막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구, 배구, 농구, 축구, 프리미어 리그를 세리야 그런 것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잘 안 볼 때였어요. 근데 유튜브도 이제 볼 때였죠. 이제 저도 이제 짤막하게 먹방을 할 때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알방송 잘 안 볼 때였다는 거죠. 그런 거 볼 시간에 스포츠를 봤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결백했는데 그 알 방송이 나가고 나서 쟤네들이 죽였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차례 이은혜 씨가 도망갔잖아요. 그때 쟤네들을 죽였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대. 그래서 거의 2년을 끊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고요. 그 사람 주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게 그런 걸 알고 있었더래든지 알고 있는데 그냥 뭐든지 모른다고 그냥 잡아떼는 거인지 아니면은 그 김원TV에 나왔던 그 A씨가 유다 땡인지 그까지 모르겠고요. 저는 김원TV에 나오는 그 A씨가 유다 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또한 추측으로는 그 무슨 그 사람 있잖아요. 친구라고 했던가 뭐라고 했던가 어쨌든 간에 그 물류센터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 그 아래서 나왔던 사람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지금 구속돼 있는 2명 조력자 중에 2명이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 중에 1명일 수도 있고요. 그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이 그 물류센터 여직원일 수도 있고요. 그 말씀 드리고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고 그렇다. 또한 또 하나 그게 시간 진짜 잘 간다. 이거 저도 짤막하게 끊고 싶은데 이은혜 씨 사건부터 다루기부터 제가 막 30분이 넘어가고 40분이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100개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볼일 없는 걸 이렇게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자면은 1회차에서 17회차 방송을 1회차 17회차 재판을 안 보신 분들은 김원씨 TV를 보고 제가 한번 영상 이렇게 올린 거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안 본 사람 김원씨 TV 방송 보면은 된다. 그 방송 굳이 제 거 안 봐도. 근데 이제 자세한 내막은 재판 과정은 제가 잘 알겠지만 명확한 것은 김원 TV가 더 잘 알겠죠. 이 제보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제시를 했어요. 앞뒤 다 잘라고 일단 그것만 제시를 했다는 거죠. 좀 거기에 저는 검사들이 모르겠어요. 뭔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을 몇 명이 더 있는데 가담된 사람이 그냥 윤희선상을 빼버리고 둘이 뒤집어 쓰는 걸로 그냥 어차피 부험은 윤혜 씨가 넣고 참고만 해주시면 저는 가담된 사람이 몇 명이 더 있는 걸로 저는 추측이 돼요. 제 추측일 뿐만 추측이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땡한테 또 문자를 보여주니까 앞뒤 일단 다 잘라버리고 그 문자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또 그 유다땡씨 현수 잘 안 죽고 아직
현수 안 죽고 살아있나? 그렇게 보내니까 이은혜 씨가 잘 살아있음. 유다땡 씨가 현수도 파타야 바다에 있다 던져야 할라나? 그러니까 이은혜 씨 필요하면 연락함. 소름 끼치지 않나요? 뭔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파타야 그 사건도 알고 있대던지, 물론 형이 없으면 끝났지만 뭔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때도 가담을 한 건지, 아니 이거를 모르겠어요. 감담했다는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본인은 그걸 딱 제시를 하니까 왜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죠? 아니, 카톡 문자를 뭐한죠? 이런 걸 왜 주고받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난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30억 이제 변호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내용 갖다가 이렇게 서로 남들이 봤을 때는 오해를 할 것 같은데 본인들은 뭐 이런저런 장난, 뭐 심한 장난도 이렇게 댓글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문자도 주고받고 장난 자주 하는가 봐요. 예. 유다땡 씨, 예. 패드립도 치는데 그런 장난 못 하겠어요? 소름 끼치더라. 진짜 저 닭살 돋았어요. 진짜 이 여자 무슨 무서운 여자구나 라는 걸 느꼈고, 제 추측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냥 그 좀 의심이 간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 글쎄요. 근데 트라우마는 남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이 뭐 자기 말로는 뭐 이은혜 씨가 야 차에 있으라고 했었나 봐요. 뭐 날씨 춥고 하니까 어제 갔겠죠. 이제 차에 있으라고 우리도 바로 뒤따라 간다고 그런 식으로 했었나 보죠. 그래 차이가 있었다. 글쎄요. 아니면은 모른다는 거죠. 이제 추측은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나 우리 작업을 하니까 너 차에 있어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이 그런 걸 같이 공모를 했는데 그냥 말을 맞춘 거일 수도, 그냥 차에 있었던 한 건지 아니면 차에 있는 역할을 했건지 길러리로 모르겠어요. 정확히 내 마음은 모르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몫이고요. 자, 그리고 모든 혐의를 부인을 해요. 이준땡 씨는 여기에 가담되지도 않았고 또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나왔을 때 이제 그 전으로 들어가면은 한 5, 6회차 정도에 이제 나왔을 때 김은땡 씨, 친구분 김은땡 말고 후배인가 봐요. 그러니까 조연수 씨하고 사귀었던 사람인가 봐요. 엄청 얼굴이 예쁘셨어요. 제가 그 미녀사총사보다는 더 괜찮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키도 크시고 마음씨까지도 예쁘고, 조윤수 씨가 엄청 울더라고요. 울으면서 변호사님 물어봤어요. 김은땡 씨야 무슨 사이냐? 애인 사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울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막 소변이건 똥이건 쉽게 해서 막 기저귀도 막 치워주고 그랬던 사이다. 엄청 조윤수 씨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해줬겠죠.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바람을 펴서 그때 이제 꽂혔나 보죠. 이제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빡쳐가지고 일부러 지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사실이어서 까발렸었던 걸 수도 있고. 이건 미지수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여러분 몫이에요. 제 재판 과정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제 딱 제시를 앞뒤 다 잘라버리고 제시를 하면 좀 중요한 부분 어쨌든 간에. 자, 조영수 씨한테 문자를 보내요. 김은땡 씨가. 야,
미친년하고 잘 해봐라. 그 병신 같은 놈아. 그 미친년하고 사이코 같은 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식으로. 아무튼 신혁에 뭐 문자인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니까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왜 저런 문자를 보낸 이유가 뭐죠? 아, 예, 저는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담글라고 한다. 쉽게 해서 이제 부원금 담으려고 구인상엽씨를 담글라고 한다.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중간에 판사님 잘라버려요. 증인 잠시만요. 그러한 말을 누구한테 들었죠? 그러니까 김은땡 씨가 하는 말이 이준땡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러한 중대한 일을 왜 본인한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거 물어보는 게 판사님이 같이 가담을 하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예, 왜 본인한테 그런 말을 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술 취해가지고 아무튼 제정신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술 취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또 뭐 중간에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중간이라 안에 또 30분 나오고 또 여기 반드시 문할 때 막 어찌어찌고 막 좀 막 강하게 좀 밀어붙이니까 중간에 자르셨어요. 혹시 증인이 좀 감정이 있어가지고 피의자들을 불리하게 진술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제가 왜요? 그때는 좀 감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감정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몫이고요.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얘기가 또 검사 또 이제 또 한두 번 또 얘기해요. 다 여기 신문 30분, 예를 들어서 30분, 또 여기 30분 이제 다 끝나고 또 여기에서 또 참고로 하실 말씀 없나 한두 번 더 얘기를 해요. 또 여기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 또 얘기를 해. 또 이제 막 근데 그 어떻게 물어본 거였죠. 또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카가 막 야 너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또 자르더라고. 그냥 판사님 또 잘랐어요. 한 3번 잘랐어. 중대한 사건이고 당연히. 근데 좀 아쉬운, 일단 먼저 얘기부터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니까 진짜 이게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중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본인한테 그러한 중대한 일을 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또 물어봤어요, 판사님. 그러니까 가가요. 절 좋아한 것 같아요. 좋아했어요. 작업 걸라고. 그러니까 막 가오잡는 식으로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만 이렇게 막 작업을 거는 게 아니고 막 이 여자 저 여자들한테 막 작업을 걸어요. 그래서 만약에 넘어오면 그 여자랑 사귀게 되고 안 넘어오면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랑 사귀고 그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몫이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거를 그 사람 주장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5대5에 전 누군가 거짓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이준땡 씨한테 뭐 물어봤을 때 김은땡 씨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또 반대시 문제 정확히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하태라는 사람이 또 있었을 때도 그 사람이 있을 때도 난 이준땡한테 들었다. 보험금 다 먹으려고 신랑 죽였다. 그거 물어보니까 또 그런 말 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셨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뭐 CCTV나 녹음을 해놨다든지 그랬으면 블랙박스에 저장이 됐던 그게 성립이 되는데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고는 잡아떼는 쪽이 유리한 거라고. 검찰과 경찰은 증거를 제시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것 녹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진짜 그 말을 했다면은
그 말을 했다면은 뭐 좀 화장실을 갔다 와서 아니면은 야 나 어디 좀 갔다 오게 한다고 바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자기들 말은 술을 취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거 같다고. 그러면은 나 화장실 갔다 오게 아니면 해가지고 전화로 놓고 이렇게 오석에다 놓고 야 다시 야 김땡씨가 야 준땡아 얘 다시 한번 해봐라. 진짜나? 야 진짜로 가네가 그런 그 보험금 다 먹으려고 지금 그 사람 담글라고 하냐? 그러면 또 얘기했을 거 아니야. 진짜요. 야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응? 그러잖아요. 그랬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여러분한테 진짜 좋은 거 알려주네. 그냥 중대일 때 한 번 더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불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혐의가 인정되는 거죠. 확실하게. 그리고 또 거짓말까지 추가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녹음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녹음한 것도 없고 응? 뭐 블랙박스 그런 것도 없고 CCTV도 없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이준땡 씨가 유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준땡 씨가 구속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그 6명이 다 구속이 됐으면은 하다못해 유다땡이나 누구야 이준땡 씨가 구속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가는 거지만은 저는 무죄 나올 것 같아요. 무죄. 응? 저는 왜냐면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아무것도 없어. CCTV도 없어. 응? 쉽게 설명할게요. 누구 본 사람도 없어. 그 6명만 있었어. 그리고 여긴 잡아떼는 건지 모르는지 몰라. 다이빙 할 때 그럼 4명밖에 모르잖아요. 최은땡 씨 진술 틀리고 이준땡 씨 틀리고 조윤수 씨 진술 터지고 이은혜 씨 진술이 틀려요. 이은혜 씨와 조윤수 씨는 거의 맞다고 봐야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진술을 하나? 조윤수 씨가 조윤수 씨는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은 최은땡 씨가 그러는데 그냥 튜브만 타고 있었던 거야. 튜브 타고 당연히 형 찾으러 막 물안경 끼고 막 아무튼 막 이제 그때는 나 튜브 벗고 이제 물 수색하고 그랬대요. 몇 분이나 수색했죠?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수색했다. 어떻게 그게 살인지 그 사람 말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판사 입장에서 판사님 입장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 말을 믿을 것 같으면 이 사람 말도 믿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은혜 씨는 딱 다이빙을 들어서 안 보이길래 막 튜브공 규명 튜브공 다 던졌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112에다가 신고를 했다.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은혜 씨는 튜브가 던졌다고 했잖아. 튜브가 뭐 다 던졌다고 했잖아. 어쨌든 안 보이는데 그리고 또 무슨 튜브를 타고 있으니까 검사가 물어봤어. 왜 본인이 튜브를 타고 있죠? 그 윤상엽 씨한테 튜브를 던져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형이 어디 있는지 형도 안 보이는데 어디다 던지냐? 그래갖고 내가 타고 일단 형이 뛰어내린 쪽으로 갔다. 튜브 벗고 아무튼 물안경 끼고 수색했다. 그저 조금 그게 조금 그러잖아요. 이은혜 씨 근데 이은혜 씨는 안 보이는데 던졌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튜브건 뭐 어쨌든 간에 안 보여 어쨌든 간에 다 던졌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튜브건 구멍 튜브 뭐 구멍 조끼가 뭐 다 던지고 옆에 누가 따라왔었나요? 아니 기억 안 난다. 그건 아무 재정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뭐 3분인가 5분 지나니까 119 신고했다. 그리고 이제 최은땡 씨가 이제 그건 나오지 않은 최은땡 씨가
또 2번 3번 하고 아무튼 이준땡씨도 했다. 그 사람 주장은.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직접 증거라든지 사람들이 나와서 뭐 그렇다 아니면 그랬을 것 같다 좀 이상하다. 응? 저 사람들 2번인가 3번 봤는데 보험 사기치려고 하는가 저 사람 저 남자는 말도 안 해. 왜 그냐면은 그게 웃긴 게 뭐냐면은 빠지 뭐 그래서 군무원들 그 사람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봐요. 그냥 여러분들이 옷가게에서 일한다든지 식당에서 일한다 저 기본 상식적으로 한두 번 딱 봤을 때 딱 보면은 대충 서비스업에 이러면 대충 알잖아. 뭐 저 사람들이 애인이구나 또는 부부구나 내연남이구나 내연 관계구나 아니 뭐 모임이구나 대충 눈치는 까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누가 한두 번 보고 저 사람들은 부부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내연남 저 사람은 데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호구고 또는 저 사람 주격 봉투처럼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나였으면 있을 것 같다 추측만. 응?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아무 증거 나온 것도 없어요. 혐의를 인정한 부분도 하나도 없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쉬운 게 뭐냐면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인정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랬다고 했죠. 제가 판사님께서 가스라이팅 용어가 맞는 건가요? 가스라이팅이 맞는 건가요? 뭔 30분씩이나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 이 전문가분이 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해야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몇월 며칠? 그게 이수정 교수였다. 그리고 또한 이수정 교수가 검사 측에서 진단 결과 사이코패스가 나왔죠. 예, 제가 이은혜 씨는 만난 적은 없으나 제가 뭐 첨단 기술로 뭐 어쩌지고 뭐 지인 뭐 얘기 듣고 어쩌고저쩌고 수사 기록지를 보고 그걸로 그러한 걸로 채점한 결과 31점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25점만 나와도 사이코패스가 인정이 된다고 지금 뭔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측에서 반드시 먹을 때 이은혜 씨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이은혜 씨 뭐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죠. 예. 뭐 근데 어떻게 사이코패스인지 알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 알 수 있습니다. 만나려고 시도도 해봤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자르시더라고요. 증인이라네. 변호인 증인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증인한테 배려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2번 정도 제재를 받았어요. 받을만 하죠. 말같이 안 소리야죠, 여러분. 직접 이은혜 씨를 만나가지고 대화도 나눈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채점을 한 것도 아니고 말같이 안 소리죠, 여러분. 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판사님 또 물어봤어요. 아니 증인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사태까지 온 사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가스라이팅에서 심리적 배려서 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도 못하게 되고 심리적 지배를 당해서 그리고 또한 어쩔 수 없이 다이빙을 하게 되고 이상한 얘기만 해.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또 잘랐어. 판사님께서 증인 가스라이팅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 같나요? 막 그런 식으로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 당연히 불려끔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옆에 판사님 3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장 판사님께서 이제 또 옆에서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더라고요. 왜 고개를 끄덕였겠어요? 쉽게도 걔 족같은 소리만 하니까. 참고해 주면 자기도 이제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어디도 따라서 이제 와서
자기가 개쪽 같은 소리 한 건 생각 안 하고, 아무튼 재판 딱 느낌이 상하니까 이거 살인죄 이등장 안 될 것 같다. 직접 살인을 잘못 넣은 것 같다. 그냥 부작위로 살인해. 그러니까 이거에 여러분, 제가도 그랬잖아. 검찰 측에서 어떻게 나갔어야 하냐면은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계획적으로 간접 살인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그걸 넣어야지. 응? 영화 그곳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면 영화 그곳에 대해서 알려줘. 그곳 관련 TV 콘텐츠 시청을 원하시면 기가지 그곳 안 검색표와 불렀어요. 같이 근데 말씀해주세요. 짠은 제가 부르면 대답도 안 해. 자, 방해를 해야 되죠. 때려 부시던가 해갖고 막.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총 정리하자면은, 물론 저는 1회차에서 17회차까지 한 번도 안 배웠고 재판을 본 사람이에요. 재판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김원TV 방송이 있어요. 4월 14일자와 4월 6일자 방송이 있어요. 그거 30몇 분짜리하고 40몇 분짜리인가 기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6명을 다 구속을 시켰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는 충분히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딸랑 2명만 넣었어요. 아무 근거도 없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구속을 못 시켰잖아. 이준땡 씨도 기각당했잖아요. 판사님이 기각. 그리고 또한 아예 용의선상에 뺀 거 아니야. 김우땡 씨와 유다땡 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은혜 씨, 조현수 씨 주장이 맞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무죄 꽝꽝꽝 때리지 않을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심, 2심, 3심 다 무죄가 나올 것 같다, 그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당연히 제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이수정 교수처럼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 얘기 안 했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냐, 어떻게 단정을 짓냐고, 그 변호사 측에서 이수정 교수한테 어떻게 단정을 짓냐고.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하는 말이, 전 사이코패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로 추정을 한다고 했어요. 또 추정을 한대. 참고해 주시면. 재판부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다. 제 소견이고요. 어찌됐든 수사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 추측은. 우시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경찰 불러서 검찰 막 물타기 오고 막 사람들이 뭐 검사한다고 이제, 전 경찰이나 검찰이 다 똑같다고 봐요. 그 단체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차피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만 수사를 하고 넘겨요. 검찰이 다뤄서 하는 거예요, 원래. 사건 사고 같은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뭘 모르는데, 제가도 그 얘기 했잖아요. 뭐 인하대 사건도 분명 경찰에서는 그냥 뭐 과실치사 그런 걸로 넘길 거라고 그렇게 넘겼잖아. 그러나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검사에서는 살인죄 넣어야 한다고. 여기서 그대로 실형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일단 경찰에서는 일부적인 것만 넘기고, 이제 검찰에서는 세부적인 거, 정확한 거를 이제 캐내야죠. 그것도 직접 이런 거 아니면은 부작위로 인한 살인이 되겠죠. 직접 이런 게 아니고 나는 가랑 얘기를 하러 가는, 그렇게 나오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근데 가가 저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 막 뛰어가다가 그렇게 하고 떨어져서 된 거다. 그럼 바로 119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도망갔잖아. 자기도 이제 뭐 무서워서 그랬다고. 어쨌든 이제 부작위 살인이 되겠죠. 119만 신고했더라면은 살인죄가 안 되는데, 살인죄는 되겠죠. 어쨌든 119에다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 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렇다. 저는 그래도 저는 여기저기에서 당연히 김원TV 그런 분하고 비교를 하면 세 발의 피인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저도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1회차에서 17회차까지 한 번도 안 빼먹고 여기서 우리 집에서 익산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서 또는 그렇게 해서 KTX 타고 용산역으로 가서 용산역에서 전철 타고 시민공원역이나 주안역으로 와서 515번 버스나 515번 다시 1번 차를 타고 인천 법원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 때도 그렇게 똑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직행버스, 쉽게해서 고속버스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참고해 주시면 그렇다.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물론 김원TV님 같은 경우에는 4월달 그때 방송한 걸 보니까 여기저기 제보를 많이 받았대요. 16개월 동안 쉽게 해서 1년 4개월 동안이라는 소리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럼 벌써 6개월 추가하면은 거의 1년 10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제보도 많이 받았겠죠. 그런 사람보다는 제가 세 발의 피지만은 재판 과정은 누구보단 더 잘 알잖아요. 1회차, 17회차까지 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 여러분 지켰어요. 한 번도 제가 저도 이렇게까지 볼 줄 몰랐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엄청 힘든 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일은 나중에 한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얻어가지고 재판 보러 간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요금도 비싸요. 막 4, 5만 원씩 해. 올 때 갈 때 차비만 돈 10만 원 깨지잖아요. 쉽게 해서 열차비만. 일단 빨리빨리 와야 오고 가는 게 나으니까. 막 버스나 무궁화호 같은 경우에는 막 3, 4시간 걸려요. 그러나 KTX는 1시간이면 오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그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일반 열차는 4시간 쉽게 해서 15,000원 되나요? 그러나 45,000원 1시간 엄청 빨리 3, 4배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8시간 10시간 소요될 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KTX 타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4시간 5시간 참고해 주시고 2배 3배 정도는 돈은 더 들어가나 피로는 더 감소된다. 자 그렇다. 이제 저는 그래서 이상해요 이 사건. 그래서 저는 판사님께서 무죄 될 것 같아요. 아무 근거 없이 시적 증거도 없지. 아무튼 이상하지. 어차피 본인들은 안 그랬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은혜 씨, 조현진 씨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녹음을 해놨다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다. 그리고 이번에 10월 27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324 법정이고요. 그리고 약속 지켰네 여러분들. 또 저는 2심과 대법원까지도 보려고 그래요. 이왕 저 이렇게 된 거 이은혜 씨 재판 다 보고 또 여러분께 또 영상 올려주고 이은혜 씨가 진짜 대법원까지 가서 실형을 받던 무죄를 받던 전 그보단 더 중요한 게 진짜 경찰과 검찰이 진짜 제대로 수사를 했나? 우린 그거를 더 알아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은혜 씨가 잘못했다면 저는 법원에서도 잘못했다는 거죠. 법원에서는 사고 터지면 이상. 그것도 만사간의 95억 사건도 그런 의미로 또 무죄 준 것 같아요. 지금은 민사 중이고 승소했고 여러 번 승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사도 그 95억 그 사람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딱 54번.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안미영 검사가 무혐의 처리해놓은 사건이에요. 자기네들도 할 말이 없어. 얼마 없는데 이제 와서 뭐 검수완박이라 어쩌고 했죠. 검사분이 제대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다 집어치고
이은혜 조현수씨 무죄 받으셔가지고 최종 대법원까지 약간 무죄 받으셔가지고 국가 상대로 소송 걸어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파락블러스 보험사 상대 파락블러스 알파 꼭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무죄 받으셔서 못 받은 것까지 받고 앞으로 쭉 계속 평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악플러들한테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저기 허위 보도를 했거나 기자들 80% 뻥튀기 하는 사람들한테도 꼭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월 27일 오후 2시 인천지방 324호 법정 선고일입니다. 꽝꽝꽝. 과연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자면 이은혜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2심과 대법원이 째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측은 자기 원한대로 나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2심과 대법원이 째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은혜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컴펌 오야 빵